장수식단을 실천하는 것은 노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식습관의 변화가 건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밥과 김치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매 끼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등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12가지 이상 포함시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볶는 기름진 요리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바꾸면 위에 부담을 덜 주고 체내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철 채소, 김치 같은 발효식품,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곁들이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고루 섭취할 수 있어 장 건강과 항산화 기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과 당분 섭취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 부종, 신장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단 음식은 당뇨와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위를 편안하게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보리차, 미음, 죽 등으로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지나치게 무겁거나 짜게 먹는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한 번에 몰아 먹는 방식은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양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습관을 말합니다. 급하게 먹는 식사,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먹는 식사는 소화 장애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며 식사 중 대화를 줄이고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식사 만족도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장수식단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어떤 리듬으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식탁에서의 한 끼가 당신의 내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질 좋은 수면은 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숙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의 재생과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시간이며 특히 고령자에게는 치매 예방과 면역력 유지, 정신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면의 양보다는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인은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기 쉬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일상의 루틴과 환경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낮잠은 꼭 필요할 경우라도 3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너무 길거나 늦은 오후에 자는 낮잠은 밤잠에 방해가 되어 수면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의 짧은 낮잠은 졸림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수면 유도,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침 1시간 전쯤에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교,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차분히 만드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루틴은 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어 수면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잠자기 전엔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은 블루라이트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TV 시청도 같은 이유로 취침 직전엔 피하는 것이 좋고 차라리 음악이나 자연 소리처럼 편안한 소리를 듣는 것이 숙면에 더 도움됩니다. 또한 체온 조절도 숙면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체온을 약간 높여주는 것은 잠에 빠지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체온이 내려갈 때 졸음이 오기 쉬운데 잠들기 전 체온을 조금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수면 유도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방이나 냉방기구의 직풍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잘 수 있는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잘 자는 사람은 하루가 다릅니다. 집중력도 높고 기분도 안정적이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숙면은 가장 쉬운 건강 관리이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오늘 밤 1시간 더 자려 하기보다는 1시간 더 잘 자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진짜 노력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움직이는 습관은 노후 활력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노화가 빨라지고 다양한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움직임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며 활력 있는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혈관계, 근골격계, 그리고 정신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평지 걷기만으로도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유산소 운동보다 무리가 덜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걷기가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걷기 외에도 계단 오르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관절이나 무릎이 약한 분이라면 계단 운동은 조심해서 진행해야 하며 대체 운동으로는 실내 체조나 스트레칭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후 가볍게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작, 허리 돌리기, 어깨 들어 올리기 등은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운동 시간을 따로 만들기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 중간중간 일어나 몸을 풀고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걸으면서 하며 잠시라도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근육량 감소와 함께 당뇨나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거나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수중 걷기는 관절 부담을 줄이면서 유산소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가까운 수영장이나 실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므로 노년기 운동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의자 체조도 매우 유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앉아서 팔, 다리, 어깨를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 유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실버 체조 영상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거나 특정 장소에서 체조를 하거나 친구들과 운동 약속을 정해 함께 실천하는 방식은 혼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운동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귀찮은 일로 만들기보다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상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감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일수록 외로움이 줄고 활력이 증가하며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많습니다. 결국 움직이는 습관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노년의 자립과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장수와 활력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소파에서 10분만 일찍 일어나 몸을 한번 풀어보는 것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마음 건강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잘 자더라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과 우울감은 조용히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이며 이는 인지 능력 저하, 면역력 약화,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나눌 사람이 없고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이웃, 오래된 친구와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산책 중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복지관이나 노인정, 경로당 등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정서적 안식처가 되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운동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소통의 기회를 넓혀줄 뿐 아니라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집에만 머물며 TV와 스마트폰에만 의지하는 생활은 마음을 점점 닫게 하고 활기를 잃게 만듭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는 것, 그 자체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가족과 대화가 줄어들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연락 안 하냐고 서운해하기보다 짧은 안부 문자 하나, 손주와 영상, 통화 한 번이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혹은 괜히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도 이해되지만 때로는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타인을 돕는 일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역 어린이 센터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마을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면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임을 다시 느끼게 되고 이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취미 동호회 참여도 훌륭한 소통수단입니다. 노래교실, 미술반, 서예, 사진,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같은 모임에 나가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이 트이고 친구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통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누구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의 존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노년기 정신 건강의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거창한 치료나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작은 인사에 웃으며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 짧은 인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내일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만의 리듬을 유지하며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에 안도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불규칙해지고 생활 패턴이 무너지면 오히려 불안감과 무기력함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도 자신만의 생활 루틴을 정해두고 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일정한 기상 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거나 전날 늦게 잠든 습관이 반복되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습관은 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며 마음 또한 안정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생체 시계의 감각이 둔화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표가 일종의 삶의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위해서는 하루의 루틴을 아침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은 일을 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중심으로 정하면 스트레스 없이 지속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가까운 공원을 걷고, 점심 후에는 책 한 권을 읽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일기를 쓰는 등의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루틴은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기대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집중력이 좋은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 시간에 독서, 글쓰기, 취미 활동, 손자에게 편지 쓰기, 가계부 정리 같은 활동을 배치하는 것도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를 사용하는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삶의 성취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은 곧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계획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금세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삶 전체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리듬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식사 시간도 중요한 리듬의 일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되며 간식이나 폭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면 소화와 활력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휴식 또한 리듬의 중요한 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낮잠을 2030분 정도 취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숙면이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스크린을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수면 질도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이 나에게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나의 건강 상태, 관심사, 환경에 맞는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리듬을 만드는 과정이며 그 리듬은 삶을 조화롭게 만들고 나이 들어서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노후란 무엇을 하며 사는가 보다도 어떻게 시간을 흘려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리듬을 만들어가며 내가 주도하는 하루를 보내는 삶, 그 자체가 활기찬 인생의 비밀입니다.